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운기니의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의 길로 안내할 가장 현명한 조언. 복잡하게 얽힌 현대사회의 인간관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일상에서 대면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관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혼란의 물결에 휩쓸려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를 위한 지침서가 출간되었다. 데일 카네기는 오래 연구한 끝에 발견한 인간관계를 맺는 기본 법칙, 참된 인간관계를 이루는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퍽 흥미롭다. 그는 가정과 사회를 아우르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독자가 직면할 다양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법도 알려준다. 특히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직접 강의를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와 수강자들의 체험 사례를 제공한 덕분에 무척 유익하다. 이 책에서 그는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뿐 아니라 먼 친척과의 관계도 상세히 다뤘고 역사에 기록된 대통령이나 수상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그들의 사적인 모습까지 담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역사적인 지식도 쌓을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례들 덕분에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해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배운다. 카네기는 끊임없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실천법을 강조한다. 이론에만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비법이 인간관계론의 핵심이다. 이런 인간관계론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과 그것의 실천 여부는 오롯이 독자의 몫이다. 분명한 것은 데일 카네기가 제시하는 가장 현명한 조언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맥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가 다각적으로 변하는 시대의 물결에도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혀 인간관계의 중심에 굳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지은이의 서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 책을 어떻게 또 왜 썼는가? 20세기 초반 35년 동안 미국의 출판사들은 20만 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다. 대부분의 책들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많은 책이 적자를 안겨주었다. 방금 내가 많은 책이라고 말했던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출판사 중 한 곳의 사장은 내게 자신의 출판사가 75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출간하는 책 8권 중 7권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무모하게 또 한 권의 책을 쓰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왜 독자들은 내가 쓴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 두 가지 모두 좋은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소신껏 답해 보겠다. 1912년부터 난 뉴욕에서 사업가와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교육 강좌를 진행해 왔다. 처음에는 대중연설에 관한 강좌만 진행했다. 이 강좌는 사업상 상담이나 대중연설과 같은 상황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강좌에 참여한 성인들이 연설할 내용을 생각해내고 좀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의 강좌가 진행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연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만큼이나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매일 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기술에 대한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나 자신도 그런 훈련이 매우 필요했다. 과거에 내가 요령이나 이해가 부족해서 저질렀던 것들을 생각하면 식은땀이 흐른다.
이런 책을 20년 전에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나는 엄청난 혜택을 누렸을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것은 아마 당신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특히 당신이 사업을 하려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가정주부이거나 건축가 혹은 엔지니어인 경우라 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몇 해 전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가 밝혀졌다. 그 사실은 후에 카네기 기술연구소의 추가 연구를 통해 다시 입증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전문 지식 덕분에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경우는 15%에 불과하고 성격과 통솔력 같은 인간관계의 기술에 힘입어 성공하는 경우가 나머지 85%를 차지한다고 한다. 수년 동안 나는 매 시즌마다 필라델피아의 엔지니어 클럽 그리고 미국 전기사 협회 뉴욕 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진행했다. 그 강좌들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은 통틀어 대략 1,5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강좌에 참여했던 이유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최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관련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단연간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가령 엔지니어링, 회계, 건축 혹은 다른 전문 분야의 경우에서도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만을 가진 사람은 주급 25에서 50달러 선의 명목 임금만을 주고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은 물론 생각을 표현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까지 두루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은 더 높은 보수를 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의 존 D. 록펠러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 역시 설탕이나 커피처럼 사고 파는 상품이네. 그리고 나라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능력을 사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겠네. 라고 말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능력을 개발하는 강좌를 이 땅의 모든 대학이 개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나 내가 세상 소식이 어두워서인지는 몰라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나는 어떤 대학에서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종류의 실제적이고 상식적인 강좌를 하나라도 개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시카고 대학과 YMCA 연합학교는 성인들이 정말로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25,000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2년의 시간이 걸렸다. 마지막 조사는 전형적인 미국 도시라는 이유로 선정된 코네티컷주의 메리덴에서 이뤄졌다. 메리덴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은 면담을 했고 156개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 요청을 받았다. 설문 항목에는 당신의 사업 분야 혹은 직업은 무엇인가? 당신의 학력은 어느 정도인가? 당신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당신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 당신의 포부는 무엇인가?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공부하고 싶은 과목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성인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관심사는 사람, 즉 타인을 이해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는 법, 타인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법, 타인을 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진행한 위원회는 메리덴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그러한 내용의 강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주제에 대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교재를 부지런히 찾아보았지만 한 권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위원회는 성인교육 분야에서의 세계적 권위자를 찾아가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책이 있는지 물었는데 돌아온 답은 없습니다.
성인들이 원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들이 원하는 책은 지금껏 쓰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나는 경험상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도 인간관계에 관한 실용적인 실행 지침서를 찾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내 수업에 사용한 책을 직접 쓰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 책이 집필을 위해 나는 이 주제와 관련해 신문 칼럼, 잡지 기사, 가정 법원 기록, 예전 철학자들의 논문과 현대 심리학자들의 논문 등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어보았다. 또한 자료 조사 전문가를 고용해 1년 반 동안 여러 도서관에 내가 놓치고 지나친 모든 것을 읽고 심리학과 관련된 두터운 전문 서적들을 탐독해 나아갔다. 또 수백 개의 잡지 기사를 검토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전기를 살피며 모든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다뤘는지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토머스 에디슨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에 걸친 위인들의 전기도 읽었다. 내 기억에 우리는 시어도 루즈벨트 한 사람의 전기만 해도 100권 이상을 읽은 것 같다. 우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에 걸쳐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설득하는 데 사용되었던 모든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 수십 명을 인터뷰하며 그들이 인간관계에서 사용했던 기술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들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굴리엘모 마르코니, 프랭클린 디 루즈웰트, 오원 디 영, 클라크 케이블, 메리 픽포드, 마틴 존스도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자료에 근거해 짧은 강연을 준비했고 그 강연을 친구들 사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 인간관계론이라고 불렀다. 초기에는 진짜로 짧은 강연이었지만 지금은 1시간 반짜리 강의로 늘어나 버렸다. 벌써 수년째 나는 뉴욕에 있는 카네기 연구소의 강좌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 시즌마다 이 강좌를 진행했다. 강의를 마치면 매번 수강생들에게 나아가서 실제 그들의 업무 혹은 사회생활에서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시험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각자 경험하고 성취한 결과를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얼마나 재미있는 과제인가. 자기 개발에 굶주렸던 수강생들은 이 새로운 종류의 실험실, 즉 현실에서 활동하는 것에 매료되었다. 현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실험해보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쓴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집필되었다. 이 책은 마치 아이가 크는 것처럼 새로운 종류의 실험실에서 수천 명의 성인들이 경험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했다. 수년 전 우리는 엽서만 한 종이에 몇 가지 원칙을 인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수년 전 우리는 엽서만 한 종이에 몇 가지 원칙을 인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크기와 내용이 확대되어 엽서보다 조금 더 큰 카드에, 그 다음엔 낱장 인쇄물에, 그 다음엔 초책자에 인쇄했다. 그리고 15년의 실험 결과 연구 끝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원칙들은 단순한 이론이나 추론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 원칙들은 마법처럼 작용한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원칙들을 사용한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을 지켜봤다. 일례로 지난 시즌의 강좌 수강생 중에는 314명의 사원을 거느린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시도 때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원들을 몰아세우고 비난하며 야단쳤다. 친절이나 감사, 그리고
격려와 같은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다. 그런 그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원칙들을 배우고 난 뒤부터 삶의 철학을 대폭 수정했다. 그 결과 그의 회사는 다시금 충성심, 열의, 팀워크 정신이 넘쳐나게 되었다. 314명의 적들이 이제 그와 친구가 된 것이다. 그는 강좌에 와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제가 지나가도 어느 한 명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는 걸 보면 일부러 다른 곳을 바라보며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 모두가 제 친구입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 경비원도 제 이름을 반갑게 불러주지요. 현재 이 사람은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더 많은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그가 사업과 가정생활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영업사원이 이 원칙들을 이용해 판매 실적을 급격히 성장시켰다. 강의를 들은 많은 영업사원들은 그동안 가진 애를 써도 성사시키지 못한 거래를 계약하기도 했다. 경영진들은 더 완고한 지위를 얻었고 더 확고한 지위를 얻었고 보수도 더 많이 받았다. 어떤 임원은 이 진리를 적용했더니 연봉이 5,000달러나 대폭 인상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예로 필라델피아 가스 윅스 컴퍼니 임원 한 사람은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사람들을 능숙하게 이끌지 못해 좌천될 위기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이 강제에서 훈련을 받고 난 뒤 그는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65세의 많은 나이에도 승진과 동시에 더 많은 보수도 받게 되었다. 종강 후 열린 연회에서 남편이 이 강제에 참여한 이후 가정이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아내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뤄낸 새로운 결과를 보고 자주 놀란다. 그것은 정말로 마법과도 같다. 어떤 때는 감동에 휩싸여 48시간 후 있을 정규 강좌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요일에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이룬 성과를 미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남자는 지난 시즌 이 원칙들에 관한 강좌에서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다른 수강생들과 밤늦게까지 토론을 계속했다. 새벽 3시가 되자 사람들은 자리를 떴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충격이 너무 컸고 자신 앞에 펼쳐질 새롭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 낮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새로운 이론을 들었다 하면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과시하고 다니는 순진하고 미숙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다. 그는 그런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이다. 논리적이고 학식 있는 미술품 거래상인 그는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고 3개 국어에 능통하며 유럽의 2개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기도 했다. 이 책의 서문을 쓰는 동안 나는 호헨촐레른 왕가 시절 독일에서 대대로 직업장교를 배출한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의 한 독일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증기선에서 쓴 그의 편지에는 이 원칙들을 적용한 경험이 적혀 있었는데 거의 종교적 열정에 가깝게 그가 고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뉴욕 토박이이며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 큰 카펫 공장을 운영 중인 부유한 남자를 들 수 있다. 그는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해서는 카네기 교육과정에서 4주간 배운 것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많다고 이야기했다.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너무 꿈 같은 얘기인가? 물론 이런 말들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에 달렸다. 이쯤에서 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점잖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한 사람이 1933년 2월 23일
목요일 저녁 뉴욕 예일 클럽의 600명의 청중 앞에서 한 연설을 부연 설명 없이 옮겨 보고자 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 교수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가진 능력에 견주어 볼 때 우리는 단지 절반 정도만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차원의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더 넓게 일반화해 보면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습관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습관상 사용하지 않는 당신의 자산을 발견하고 개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돕는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존 G. 히번 박사는 교육은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책의 3장까지 읽고서도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당신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발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만큼은 이 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하겠다. 영국의 철학자 하버트 스펜서의 말처럼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고 이 책은 바로 행동의 책이기 때문이다. 데일 카네기. 이 책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9가지 제안. 1. 당신이 이 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싶다면 그 어떤 원칙이나 기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하게 갖춰야 할 조건이 하나 있다. 이 한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학습 방법에 관한 수천 가지의 규칙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그것을 갖추고 있다면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바를 읽지 않고도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마법 같은 조건은 무엇일까? 단순하다. 배우고자 하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욕구, 사람을 다루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강한 결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욕구를 키울 수 있을까? 지금 배우는 이 원칙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상기하면 된다. 사회, 경제적으로 더 나은 보상을 받기 위해 그 원칙들을 숙달하는 것이 경쟁 사회 속에서 당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마음속에 그려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어라. 나의 인기, 나의 행복, 나의 수입은 사람을 다루는 내 기술에 따라 좌우된다. 2.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에는 각 장을 빠르게 읽어라. 그러고 나면 아마 다음 장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들겠지만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이 책을 단순히 재미삼아 읽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인간관계에 대한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각 장을 정독하라.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방법이야말로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큰 성과를 얻는 길이다. 3. 책을 읽는 중에 자주 멈추고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당신이 책에서 읽은 각각의 제안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봐라. 토끼를 쫓는 사냥개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독서가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4. 빨간 색연필이나 연필, 만년필을 손에 들고 책을 읽어라. 그리고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책에서 발견하면 그 옆에 표시해라. 만약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밑줄을 긋거나 별표를 해둬라. 책에 표시하거나 밑줄을 그으면 독서가 좀 더 흥미로워지고 다시 훑어보기도 쉽다. 5. 나는 거대 보험 회사에서 15년간 매니저로 일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매달 자신의 회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계약서를 읽는다. 실제로 그랬다. 그는 매달 매년 똑같은 계약서를 계속해서 읽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랜 경험을 통해 그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계약서 조항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때 나는 대중연설에 관한 책을 쓰는데 2년 정도가 걸렸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썼던 내용을 기억해내기 위해 이따금씩 그 책을 들춰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이 망각하는 속도는 정말 놀랍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고 싶다면 한 번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책을 꼼꼼히 읽고 난 뒤에도 매달 몇 시간 정도는 다시 읽어봐야 한다. 당신 앞에 있는 책상 위에 이 책을 두고 자주 훑어봐라. 이제 곧 실현될 당신의 높은 개선 가능성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라. 이 원칙들이 완전히 몸에 배어 습관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재검토와 일상에서의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을 명심해 두어라. 다른 방법은 없다. 6. 버나드 쇼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의 말이 옳다. 배움은 능동적인 과정이다. 사람은 행함으로써 배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책에 있는 원칙들을 완전히 익히고 싶다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규칙들을 적용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세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 오직 활용된 지식만이 기억에 남는다. 당신은 여기에 나온 제안들을 실생활에 항상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나는 이 책을 쓴 사람이니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나조차도 제안들을 전부 적용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종종 느낀다. 가령 기분이 나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쉽다. 칭찬하는 것보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쉬운 경우도 굉장히 많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는 많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을 때에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읽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라.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렇다. 당신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는 중이고 그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끊임없이 실천을 요구한다. 그러니 이 책을 자주 펼쳐보고 인간관계에 관한 실행 지침서라 여겨라. 그리고 당신이 아이를 돌보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배우자를 설득하거나 화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나오는 자연스럽고 충동적인 반응을 자제하라. 그런 반응은 통상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이 책을 펼쳐 밑줄 그은 구절을 다시 읽어보고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뒤 어떤 경이로운 결과가 생기는지 지켜보라. 7. 배우자나 자녀, 직장 동료에게 당신이 이 원칙을 어기는 것을 들킬 때마다 벌금을 내겠다고 제안해라. 이 규칙들을 익히는 것은 즐거운 게임으로 만들어라. 8. 웰스트리트에 있는 한 인류 은행의 은행장은 내 강자 수강생들에게 그가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했던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만한 만큼 중요한 금융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의 성공은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끊임없이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가 늘 해왔다는 방식을 내 기억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정확하게 아래에 적어보겠다.
오래전부터 나는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용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족들은 토요일 저녁에는 나를 위해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내 행동을 돌아보며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등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시간을 바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혼자서 약속이 기록된 수첩을 펼쳐놓고 한 주간 있었던 모든 면담, 토론, 회의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내가 제대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이번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주말에 이런 반성을 하고 나면 우울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터무니없는 실수들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했죠. 물론 해가 거듭될수록 실수는 줄어들었고 요즘에는 검토가 끝난 뒤면 가끔 우쭐해질 때도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자기 분석, 자기 개발을 하는 이 시스템은 내가 지금껏 시도한 어떤 방법보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나의 결단력 개선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방식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을 적용하면서 이런 검토 방식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흥미로운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당신은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당신의 능력이 짙푸른 월계수 잎처럼 왕성하게 성장함을 알게 될 것이다. 9. 이 책의 뒷부분에는 당신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원칙들을 적용하면서 거둔 성공에 대해 기록해야 하는 빈 페이지들이 있다. 기록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름, 날짜, 결과를 적어라. 이렇게 기록하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몇 년 후 어느 날 저녁에 우연히 이 기록을 펼쳐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감정을 느끼게 되겠는가. 이 책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9가지 제안,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인간관계의 원칙을 익히겠다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욕구를 가져라. 2.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각 장을 2번씩 읽어라. 3. 읽는 중에도 자주 멈추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제안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라. 4. 중요한 구절을 발견하면 밑줄을 그어라. 5. 다 읽은 후에도 매달 이 책을 다시 읽어라. 6.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 책에 나온 원칙들을 적용하고 이 책을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행 지침서로 활용해라. 7.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원칙들을 당신이 어길 때마다 벌금을 내겠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게임을 하듯 즐겁게 배워라. 8. 매주 당신이 얼마나 진전했는지를 체크해라.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어떤 교훈을 깨달았는지 확인해라. 9. 이 책 뒤에 있는 빈 페이지에 당신이 이 책에 나온 원칙들을 언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기록해 나아가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